네, 안녕하세요. 랑랑입니다. 세금과 관련된 입법 행위가 최근에 하나 나왔기 때문에 또 하나 이제 설명을 드려보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이 부동산 관련된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면 딱 한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1세대 1주택 요걸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다주택자는 하지 마라. 그래서 취득세라든지 보유세 그리고 양도세, 부동산 세금의 전반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가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적용에다가 갈수록 더해지는 것들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입법을 하려고 하는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뉴스 기사를 살펴보면서 해석도 좀 해드리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식으로 또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조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은 내년 말까지 다주택자 안 팔면은 양도세가 급증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도세 개편안이 확정이 되었고 입법을 추진하려고 하는 상황인 건데, 자, 여기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은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보유 및 거주기간 산정 기준을 현행 해당 주택 취득 시점부터 였는데 이게 1주택자가 된 시점으로 바뀐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을 조금 알고 있어야지 해석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자, 기본적인 내용부터 말씀드리면 일단은 1세대 1주택이면은 우리가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비과세라고 하는 것은 차익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것. 그래서 원래는 2년 보유였고요. 최근에 조정대상 지역이 지정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신 분들은 2년 거주까지 채워줘야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건데,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 9억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이라면 그 9억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또 양도소득세가 나옵니다. 1세대 1주택자라고 할지라도 말인 거죠. 자, 그렇다면은 너가 1세대 1주택자이지만은 어느 정도 금액을 초과하면 양도소득세 내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시켜줄게라는 겁니다. 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장기적으로 보유했을 때 특별히 양도소득세 부분에 있어서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거거든요. 최대 10년까지 그리고 최고 80% 공제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1세대 1주택자면 기본적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리고 다주택자라고 할 때는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당연히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조정대상 지역의 다주택자일 때는 아예 해당 사항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간략하게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2021년부터 어떤 것이 진행되었냐면 올해 이후에 두 번째 주택을 매도해서 우리가 최종 1주택이 되었을 때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택은 그 날짜부터 다시 2년을 보유해야지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바로 최종 1주택이라고 하는 개념이었는데, 자, 그러면 내가 두 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 주택을 투자 용도로 사고 팔았다라고 했을 때 최종 1주택이 된다면 이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다시 이 최종 1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을 보유해 줘야 된다. 이런 내용들인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다시 2년을 보유하는데 장기 보유 특별공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럼 요 최종 1주택부터 다시 보유해야 되는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산 날로부터 장기 보유 특별공제 연수를 기산하다 보니까 만약에 10년 이상 되었으면 한 2년 정도만 채워주면은 우리가 양도소득세는 상당히 줄일 수 있겠다, 이런 측면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뭐 형평성이 조금 안 맞다라는 식으로 해석이 되는 부분이었겠죠. 그래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과 마찬가지로 최종 1주택이 된 날로부터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기산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이 말이 뭐냐면은 두 번째 주택, 즉 이 주택들을 사고 팔고 하지 마라, 즉 투자하지 말라 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나온 내용들이 이제 전부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최대 10년에서 80%까지 우리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였거든요. 40%씩 반반으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보유한 기간 그리고 거주한 기간 딱 2분의 1, 2분의 1 정도씩으로 해서 이제 40%, 40% 최종 80%까지 공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였는데 금액이 크면 클수록 이 공제되는 비율도 이제는 조금 줄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유기간 공제율 최대 40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을 이제 15억을 초과하게 된다면 10% 이하로 줄이겠다. 그리고 나머지 반이었던 거주기간 공제율은 그대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15억을 초과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이 50% 수준이다라고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최대 10년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거다 보니까 15억을 초과했는 경우라면 매년 1%씩, 그리고 이 구간이라면 2%, 3%, 4%씩 이제 매년 상승할 것으로 보여진다. 과세표는 그런 식으로 적용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을 토대로 기사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면 2023년도부터 적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년 반 정도의 기간이 남았으니까 이때까지 빨리 팔아라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겠죠. 자, 다주택자가 집을 팔고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 최종 1주택이라는 개념입니다. 보유 및 실거주 기간을 계산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는 해당 주택을 취득한 시점부터 이 기간을 따진대요. 최종 1주택이란 개념이었고 원래 샀던 때부터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는 거였는데 최종 1주택 비과세와 동일한 것으로 앞으로는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까지는 고가주택 기준이 9억 원이었는데 실거래가 기준으로 이제는 12억 원까지 확대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비싼 아파트이지만 서울 쪽에는 이미 이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 보니까 이거 고가주택에 대한 기준이 맞느냐라는 의문이 많이 제기되었었고요. 계속해서 올려야 된다라는 말이 나왔었는데 이제 12억 원으로 확대된다. 그리고 이거는 법 개정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바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양도 차익에 따라 장기 보유 혜택 받는 거, 요거는 이제 금액에 따라서 우리가 장기 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있는 비율이 달라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거는 이제 신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요거는 아마도 9월 이후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거고요. 특히 양도세에 있어서는 소급 적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 이거는 뭐 내년 대선도 있고 조금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니까 1주택자부터 소급 적용하진 않고 앞으로 새롭게 사는 사람부터 적용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이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전문가분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셨냐면 다주택자에게 장특공제 혜택을 보려면 빨리 집을 팔고 2023년 전까지 1주택자가 되라는 시그널이다. 그리고 다주택자가 똘똘한 한 채만 남기는 현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 안 그래도 이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뭐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다주택자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었던 이유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똘똘한 한 채가 맞을까? 이런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대구 같은 경우에도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뭐 이미 너무나도 많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앞으로도 조금은 더 생기지 않을까라고 보는 건데 결국 우리가 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측면보다는 우리가 하더라도 혹은 안 하더라도 제대로 알고 그러한 행동을 취해야 된다. 단순히 이런 내용이 나왔다라고 해서 야 이제는 무조건 안 된다 이런 측면일 필요는 전혀 없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우리 대구 부동산 상황과 마찬가지로 우리 대구에 살고 계신 다주택자분들 혹은 앞으로 내가 집을 좀 구매하고자 할 생각이 있으신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모든 분들께서도 이러한 내용을 조금 확실히 알아둔 다음 계획을 또 세우고 또 행동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내용 같은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내용이 이제 바뀐다라는 내용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2023년도부터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최종 1주택이라는 개념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고가주택에 대한 기준이 바뀌었는데 어찌되었든 금액이 크면 클수록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는 비율들이 좀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 세율 기준은 5억에서
이제 15억 정도, 금액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게 된다. 이 정도로 확실하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이런 것들 좀 궁금하신 분들은 뭐 저희 카페 오셔가지고 질문을 남겨주셔도 되고요.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